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윤입니다. 자, 오늘이 벌써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 네 번째 강의는 보는 것처럼 수동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수동태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제일 익숙한 문법 주제 중 한 가지일 거예요. 실제로 내용도 뭐 쇼킹하거나 너무 낯설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조금씩만 거들어주고 탁탁탁 쳐서 잘 정돈해 주는 거니까 다른 강의들에 비한다면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지만 너무 풀어지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수동태는 어법 문제에도 주구장창 나옵니다. 객관식 문제에서도 어떻게 많이 나오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얘가 맞는지 아니면 BPP가 맞는지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잠깐 지우고, 자, 기본 정리를 먼저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가 목적어를 뭐뭐하다의 전형적인 3형식 문장입니다. 이 3형식 문장을 수동태를 만든다고 하는 건 목적어를 이렇게 주어의 자리로 옮기는 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 동사를 과거 분사로 바꾸고 주어는 뒤로 옮기는데 전치사 보통은 by와 함께 쓰이는 것이 수동태의 기본 구조입니다. 라고 내가 말할 때 팔짱을 끼고 자,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으면 죄다 낚이는 겁니다. 어디가 틀렸냐면 수동태라고 말하면 과거 분사가 떠오르는 걸 나는 모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수동태의 기본 꼴은 PP, 과거 분사가 아니고 반드시 뭐랑 같이? 그래, 비동사랑 같이인 거니까 그냥 내가 덩그러니 PP만 썼을 때 당연히 맞는 것처럼 끄덕거리고 있으면 그게 다 빈틈인 거야. 보였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정리를 끝내고 나면 다시 쓸게요. 번거롭지만 얘가 맞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 둘의 차이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그렇지. 앞에는 있을 수가 없죠. 자, 뭐가 되었던지 간 어쨌건 앞에는 주어가 나와 있을 텐데 능동태라면 목적어가 있을 거고 BPP가 쓰였다는 건 얘가 이렇게 옮겨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 자리에는 목적어가 없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태판단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뒤에 무엇을 확인하자. 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알고 있는 걸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됐지? 자, 근데 이게 된 게 아니야. 좀 더 봐야 돼. 대체 영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수동태를 왜 쓸까? 우리말에서는 수동태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영어는 왜 쓸까? 자, 그것까지 매듭을 지어야 돼. 얼추 알고 있죠? 수동태를 쓰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한 거다. 여기서 끝내지 마.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 그래,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는 수동태를 씁니다. 근데 이 맥락에서도 당연시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옮겨왔어. 옮겨왔다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오라고 썼습니다만 사실은 얘가 문장에 주어의 자리로 옮겨온 거죠.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내용상 제일 중요한 정보는 대체로 어디 위치한다. 그래, 앞에 위치하고 그걸 주어라 부르더라. 주어의 자리로 목적어를 옮기면 그 목적어를 강조하겠다는 의도가 표현된 거야. 그리고 또 목적어의 위치가 옮겼다고 하는 걸 얘네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냐면 뭘 바꿔서? 주어를 바꾸어서 표현해 주더라. 어떻게? 동사를 PP로, 맞아? 끄덕거리면 안 된다고 동사를 BPP로 바꿔서 표현해 주는 것이 얘네의 수동태의 표현 방법입니다. 예문은 써놓긴 했지만 굳이 안 해보겠습니다. 넘기자. 다음, 두 번째는 1형식과 2형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가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왜? 1형식이란 주어 동사로 끝나도 문장이 말이 되는 문장인 거야. He died yesterday. 이런 식으로. 자, 이렇다면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문장인 거니까 수동태 안 되겠죠. 그리고 2형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은 주어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어. 그런데 여기로 끝나면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I am 이랬으면
분명히 주어 동사만 있지만 문장이 끝나버리면 뜻이 통하지 않죠. 나는 이러고 끝나버린 거니까. 이럴 때는 내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잖아. 그죠? 이래서 이 뒤에 끝나지 않고요. 주어를 complement, 보완해주는 표현이 필요해서 이때 이런 걸 이형식이라 부릅니다. 얘를 주격 보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더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얼추 알고 있습니다만 이 형식 문장은 실은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만만하게 보지 말고 잘 정리해 줘야 돼. 어쨌건 이 뒤에 명사가 오긴 하지만 이때 이 명사는 뭐가 아니고 목적어가 아니고 보어라고 하는 걸로 쓰인 거야. 수동태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따라서 이때 요놈도 수동태가 성립하지 않겠다. 됐지? 여기까지는 무난한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문제는 어법 문제에도 종종 나와요. 그 사고는 was happened by chance 하게 되면 심지어 by까지 있으니까 더 수동태스러워 보이잖아. 여기는 목적어가 없고 그래서 얘는 언뜻 보기에 맞는 것처럼 보여요. 사고가 일어나게 되다 정도로 해석도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표현을 가져갈게요. by chance는 우연히의 뜻을 가지고 있고 얘랑 뜻이 같죠? by accident 라는 뜻이 똑같은 겁니다. 우연히의 뜻으로 쓰인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이 능동태의 문장이 아니지. 원래의 문장을 보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로 말이 돼 안 돼? 그렇게 말이 되지. 목적어 필요 없죠.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니까 수동태가 안 돼. 모양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됐죠?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마침내 그는 되었습니다 로 문장은 끝날 수가 없죠. 그가 뭐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 의사가 되었답니다. 이때 이 a doctor는 주어를 설명 보완해 주고 있는 보어로 쓰인 거야. 뭐가 아니고 목적어가 아니고. 이해했지? 자, 이랬을 때 a doctor was became by him.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얼추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닥터도 뭐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됐죠? 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단고장 표시 있지? 자원봉사자들이 look after 합니다. 버려진 멍멍이들을 했을 때 이때 분명히 동사 look 뒤에는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치? 목적어가 없는데 이때 look이 after랑 같이 쓰여서 얘가 하나의 동사처럼 기능하고 있는 거야.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 이거를 phrasal verb라고 하거나 영어에서는 phrasal verb. 자, 얘의 경우에 목적어가 있었던 거라면 이때 요 놈을 문장 맨 앞으로 옮겨오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얘는 하나의 동사 취급하는 거야. are looked after. 돌봄을 받습니다. by volunteers.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자, 원래는 목적어가 없는 동사지만 다른 단어와 함께 쓰여서 phrasal verb가 되고 그리고 의미상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복잡해 보이지만 말이 실은 단순화시켜주는 거다. 이런 경우라면 수동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까지 보고 넘어갑니다. 다음. 오늘 되게 스피디하죠? 다음 사형식의 수동태입니다. 자, 사형식을 먼저 봐줘야지 사형식의 중요한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목적어를 두 개 가지고 있다. 어떻게? 주어, 동사. 누구누구에게 이거를 indirect object 라고 이건 걔네가 부르는 말이에요. 그 다음 무엇을 하던 데는 direct object 해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로 해석하는 이 문장을 보통은 사형식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내친김에 갈게요. 그리고 이때 사형식 문장의 포인트 한 가지 뭐냐 하면 누구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요 간접 목적어라 부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뒤로 옮길 수 있지. 바꿔볼게. 자, 뒤로 옮기면 이렇게 주어 동사 쓰고 직접 목적어가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를 이렇게 뒤로 옮길 때 그냥 단순히 옮기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왜 그럴까? 왜냐하면 뜻이 이상해져요. 이를테면 여기에 gave
me a book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나에게 책을 주었다가 됐는데 여기 바꿨을 때 gave a book me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다만 얘네는 자리에 따라서 뜻이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얘랑 똑같은 구조인 거잖아. 그래서 책에게 나를 주었다는 식으로 엉뚱하게 쓴 문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말이 이상해져. 여기까지 이해해?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뒤로 옮길 때에는 이런 내용상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장치가 필요했던 거야. 어떤 장치가? 그래, 전치사를 여기에 꼭 같이 써야죠. 전치사를 같이 써야 됩니다. 주로 뭘 쓰냐면 누구누구에게인 거니까 to를 쓸 때도 있고요. 그리고 for를 쓸 때도 있죠. 됐어? 또는 ask의 경우에는 of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ask만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보통은 to나 for를 쓰는 거지. 여기도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to를 같이 쓰는 것이 필요한 일인 거야. 자, to를 그냥 무턱대고 추가한 게 아니고 일단은 왜 그런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 자, 이때 이 문장하고 그러면 to를 추가한 이 문장 가운데에서 얘네가 볼 때 더 단순한 문장은 뭘까? 더 단순한 문장은 A일까? B일까? 라고 했을 때, 자, 보면, 자,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은 분명히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 걔네의 관점에서 본다면, A는 목적어가 2개 있는 문장이고, B는 목적어가 1개로 줄어든 문장이죠. 자, 뭐가 더 간단하겠다? 그래, B가 더 간단하고 간결한 문장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to나 for나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까다롭고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만 의도는 그랬고요. 자, 그럼 봐봐. 사형식의 목적어가 2개라면 기본적으로 수동태도 2개 있겠지. 자, 예문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주었습니다. 나에게 책을 했을 때 간접 목적어를 주어라 하는 수동태도 가능하겠다. 이때 BPP로 바꿨고요. 그러고 나면 얘가 옮기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건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by 힘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내가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목적어인 a book을 옮길 수 있다. 그러면 was given 썼고 그대로 나머지는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by him 이라고 쓰면 책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에 의해서 해석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뒤로 옮겨온 문장인 거 보이죠? 뭐랑 같이? 전치사 to와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수동태가 1개일 수밖에 없겠지. 목적어가 1개 있는 거니까. 그래서 a book was given to me by him. 이때는 to가 그대로 내려와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요 문장과 요 문장은 둘 다 맞는 문장이거든?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더 익숙할 거냐 하면 얘가 더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간단하고 명료하니까 걔네들이 많이 써서 그런 거야. 근데 가끔씩은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라. 다음, 굳이 예문을 더 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가 사주었죠? 나에게 책을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by와 같은 동사는 간접 목적어를 뒤로 옮길 때 전치사 for가 필요해요. 자, 전치사 for와 함께 쓰이는 동사 대표적으로 by나 make가 있거든. 얘네들은 수동태를 바꿀 때요. I was bought a book by him처럼 간접 목적어를 문장에 주어라는 수동태를 안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턱대고 외워야 될 공식이 아닌 거야. 보면 I was bought 하면요. 내가 구매되었다처럼 해석하는 게 이상하지 않지. 근데 내가 구매되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니까 안 쓰는 거야. 이해해? 그래서 자, for와 함께 쓰이는 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고개만 끄덕거려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장은 직접 목적어인 a book을 써서 was bought me. 자, 그대로 내려왔고 by 힘을 썼습니다만 내가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이런 문장 별로 안 보여서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런 문장 잘 쓰지 않는다. 즉 for와 함께 쓰이는 사형식 동사의 경우에는 주로 직접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하고 BPP의 수동태를 썼고 그 다음에 전치사
for를 쓰고 난 다음에 수동태로 바꾸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더라고요. 자, 하는 점까지를 봤습니다. 사형식 문제 없었지? 다음. 자, 5형식 갑니다. 자, 5형식이라고 생겨먹은 놈은 이렇게 한 번 더 거들어 줄게요. 자, 5형식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어. 그런데 이것만으로 의미가 충분치가 않아. 의미가 충분하지가 않아. 말이 안 돼.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이 예문을 기억하게 될 거야. 근데 자주 쓸 거니까 He made his wife를 분석을 하면 주어, 그 다음 동사, 분명히 목적어까지는 몇 형식으로 보인다? 그래, 3형식이라 보이지만 얘를 3형식이라 보려는 순간에 형식이라는 틀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얘는 3형식 문장이 아니고 틀린 문장이지. 왜 그럴까? 그래, 말이 이상합니다. 그가 와이프를 만들었다고 말하면 그의 정체도, 와이프의 정체도 굉장히 애매하고 이상해진다. 여기까지 공감해? 말이 안 되는 문장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형식을 따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의미가 완전한 문장일 때에만 형식은 따지는 거다 라고 이해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완전히 만들려면 He made his wife 뒤에 happy 라고 해보자. 이거 점자는 걸로. 자, 이런 말 되죠? 그럼 내용상 누가 해피한 거야? 와이프가 해피해지게 되도록 만든 거겠죠. 이때 이와 같이 해피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또는 He made his wife a teacher 라고 해도, 자, 와이프를 선생님으로 만들었습니다.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가능할 수 있겠지. 얘도 이렇게. 자, 그럼 돌아볼게요. 5형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끝나서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목적어를 보완 설명해주는 표현까지 있어야 비로소 뜻이 통하는 문장을 우리는 5형식이라 부르는 거야. 여기에는 명사나 형용사나 투부정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됐지? 그랬을 때 얘를 수동태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이렇게 온 거야. 동사의 목적어인 얘는 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BPP로, 이번에 안 낚을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뒤에는 수동태의 거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OC 그리고 by 뒤에 주어는 쓰거나 안 쓰거나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 문장을 5형식을 만들 때의 기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예문을 확인해 볼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 사람을 채라고 말입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혹은 별명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겠지. 얘가 옮겨온 거야. 그래서 was called by 채는 그대로 온 거죠. 되겠어? 그녀가 만들었죠. 그 프로젝트를 매력적인 것으로 말입니다. 그녀의 탁월한 능력으로, 자, 프로젝트를 멋진 것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해주고 있는 이거야. 자, 그래서 목적어인 the 프로젝트를 앞으로 옮겼고 수동태를 만들었고 was made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잠깐 선택형 문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 프로젝트가 매력적이게 만들어졌습니다. 뭐뭐하게.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말로는 보통은 부사일 때가 많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단어들끼리의 관계를 보면 뭐가 매력적이냐면 그 프로젝트가 매력적이게 된 거잖아. 얘는 얘를 꾸미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거니까 이때는 형용사가 오는 것이 맞는 거겠습니다. 다음. 자, 그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를. To use his phone. 그의 폰을 이용하는 것을 말입니다. To use를 미가 하는 거지. 엄밀히 분석을 하면 얘도 목적격 보호예요. 5형식이야. 그래서 얘를 옮겼을 때 당연히 미가 I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BPP의 수동태, 그 다음 여기는 그대로 쓰면 되더라 는 것까지 하면 5형식의 수동태까지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죠.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들 있잖아. 한번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가능한 한 자기 말로, 자기의 언어로 풀어서 누군가한테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면요, 학습 효과가 더 좋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명료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전부 다 가져가세요. 그런 마음으로 힘껏 수업하고 있는 거니까. 자, 다음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오형식을 공부할 때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는 이게 기본 꼴이지. 사역동사, 난 일단 볼게. 목적어 그리고 동사 원형. 자, 그런데 있잖아. 사역동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다? 지각동사를 강조하는 이유하고 이 둘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씀이냐. 사역이라고 말하면 얘는 시킨다는 거지. 그럼 봐봐. 주어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고요. 목적어에게 시키는 거니까 뭐뭐 하라고 시킨다는 뜻을 감안해 본다면 여기는 했던 일이야, 할 일이야. 여기는 그렇지. 여기는 할 일이고, 이럴 때 보통 우리가 문법 시간에 이런 말 쓰죠. 모지향적, 미래지향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알아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을 때에는 보통 to 부정사랑 함께 쓰이는 거잖아. 여기까지 돼? 자, 그런데 사역동사라 부르는 놈, 지각동사라 부르는 놈은요, 원래는 to 부정사가 오는 게 맞는데 이 to를 열라 싫어해요. 그래서 이 to를 날려버린 채로 동사 원형과 함께 쓰이는 이 형태가 걔네만의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외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야. 됐지? 자, 이 사역동사가 혹은 지각동사가 수동태를 만들 때 어떻게 될 거냐면 목적어인 얘가 앞에 알았어요. 자, 주어의 자리를 갖고 얘를 BPP로 바꿀 거야. 자,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고 by 뒤에 주어 행위 주체를 쓰거나 안 쓰거나 이렇게 하면 충실하게 수동태를 만드는 원리를 적용을 시킨 건데 이러면 틀리죠. 이러면 틀려. 자, 바로 점프하지 말고 왜 얘네가 이렇게 쓰지 않냐 하면 잘 보니까 여기 비동사하고 여기 동사 원형이 모양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연달아 나올 때는요, 둘을 이어줄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런데 그게 없는 채로 쓰이니까 틀린 것처럼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얍삽한 짓 한 거야. 뭐냐 하면 지가 연락 싫어해서 내쫓았던 to를 다시 불러온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의 수동태는요, 이 to가 원래 없던 것이 짠 하고 생긴 게 아니고요, 내쫓았던 것을 되살려냈던 것으로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면 한 줄기로 쫙 이어집니다. 알았지? 사역동사, 지각동사, 동사 원형을 취했던 이놈이 to 부정사로 바뀌어. 그리고 그 이유도 우리가 같이 거들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자기 논리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예문을 보면, 자, 나는 그에게 repair my car, 내 차를 수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과 함께 쓰여져 있는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the man이 목적어였던 거니까 the man was had to repair my car 하면 정해진 약속은 다 충실하게 적용을 시킨 건데 문제는 이런 문장이 없어요. 이렇게 안 써. 자, 동사 have는 BPP로 안 써요. 이건 그냥 걔네의 습관의 문제야. 이게 하나야. 다음 두 번째, she let us go home. 동사 원형 와 있죠? 자, 수동태를 바꿔서 자, were let to go home으로 되살렸어. 그런데 we were let to go home은 역시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굳이 동일한 비슷한 의미를 담는다면 let 말고 얘를 쓰긴 하겠습니다만, 자, let 자체를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 let, have는 분명히 논리는 적용을 시킬 수 있지만 안 쓰는 걸로 따로 기억해 줘야 돼. 사역동사 중에서요, 그 수동태로 쓰일 수 있는 건 make밖에 없습니다. 자, the police made the man open the safe. 이때 이 safe는 금고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남자에게 금고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강제성이 매우 큰 표현입니다. the man을 주어로, made를 was made로, open을 to open으로 바꿨지. 이렇게 바꾸면 얘는
맞아요. 사역동사 중에서 make만 수동태 문장이 가능한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나는 보았답니다. 그녀가 길을 건너는 것을. 이번엔 지각동사고 동사 원형과 함께 쓰여져 있지. 이랬을 때 그녀가 이렇게 왔고요. was seen. 그 다음 to cross로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지각동사가 동사 원형과 함께 쓰였을 때에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 to를 되살려냅니다. 다음, 나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길을 건너고 있는 중인 것을 본 거예요. 얘는 쓰면 전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얘는 본 순간의 동작을 말하고 있는 거야. 해서 얘를 바꾸면 she was seen.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옮겨오고 난 뒤에 이 뒷부분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crossing the road. 그녀가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도의 의미로 보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기본적인 특징, 그와 관련된 수동태에 대한 얘기도 정리했습니다. 다음, 자, oneself가 목적어인 문장에서의 수동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예문을 보고 말할게. 이때 oneself는 재귀대명사라 부르기도 하죠. 자, 그가 devoted, 바쳤습니다. 얘는 기본적인 뜻이 바치다야. 자, 알맞은편을 골라야 되고요. to studying the problem, 그 문제를 연구하는 것의 말입니다. 했을 때 이때는 보아하니 주어인 그가 자기 자신을 어딘가에 갖다 바쳤고 그것을 우리가 헌신하다로 의미를 단순하게 정리해서 쓰기도 하죠. 이때는 얘가 돼야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사 뒤에 힘과 같은 대표적으로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하고 himself와 같은 재귀대명사가 올 때의 차이를 알죠? 얘가 오면 주어랑 어떻다? 서로 다르다. himself가 오는 건 주어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디다. 인 거니까 만약에 여기에 힘을 쓰게 되면 이때 A라고 하는 히와 B라고 하는 힘은 서로 다른 인물인 거니까 이 히는 열나 나쁜 인간이 되어버리지. 자, 그런데 devote는 그 멋진 의미상 이런 몹쓸 짓 그런 뜻으로 안 쓰여요. 항상 devote는 oneself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잠깐 봐두었고, 자, 동사 뒤에 재개대명사를 쓰는 이유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목적어인 얘가 옮겨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중요한 건 himself가 아니고요, he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was devoted로 BPP를 쓰겠지. 그리고 이 뒤는 똑같이 쓰면 됩니다. 다시 볼게. 주어, 동사, 재귀대명사가 있었던 문장에서요, 수동태를 만든다고 하는 건 얘는 어쨌건 목적어인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옮겼어. 그랬을 때 이때는 얘의 주어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 다음 BPP. 뒤에 뭔가 있다면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됐어? 여기서 요 재귀대명사라고 생겨먹은 놈은 주의할 점이 어떤 자리에만 쓰인다. 어떤 자리에만? 그래, 목적어의 자리에만 쓰이는 거야. 얘가 주어로 옮길 때는요, 얘의 주어 자리에 알맞은 대명사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됐지?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주의할 건 보통 BPP가 되면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는 것을 당하다 이렇게 쓰입니다만, 재귀대명사가 목적어였던 놈이 수동태가 되면 해석이 능동처럼 되는 거야. 해석이 능동처럼 되는 겁니다. 그가 헌신된 게 아니고요, 그가 was devoted to 어디에 헌신하다로 의미 파악이 능동으로 되는 것이 얘의 또 다른 특징인 거야. 자, 그러니 낚이지 말 것. 자, 이것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표현들은요, 교재에 실어 놓았으니까 그 표현들은 따질 것 지금처럼 따지고 이해하고 난 뒤에 외워야 돼.
그래야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accustom oneself to, apply oneself to 이런 표현들이 있지 외우게 됩니다. 그 점을 당부하면서 자 마지막 갈게요. 수동태의 기본 꼴은 잘 정리하는데 이것을 좀 복잡해 보이는 시제랑 연결시켜서 문장을 전환하라고 하면 또 갑자기 모르는 게 돼버려요. 이것을 확 단순화시킬 거니까 이걸 잘 봐줘야 돼. 자, 지금 이걸 보기 전에 잠깐 포즈하고 얘를 먼저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그리고 나서 포즈 풀고 내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알았지? 자, 바로 달려가지 말고. 자, 지금 여기는 보면 He was doing the project.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로 과거 진행 시제인 거 보이죠? 얘를 주어로 하는 the project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 잠깐 우리가 머뭇거려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자 그냥 동사 하나일 때는 간단했는데 얘를 수동태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스러운 거야. 여기서 한 칼에 끝낸다. 잘 들어. 문장을 전환할 때 절대 시제는 바뀌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제가 바뀌면 담고 있는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인 거야. 자 그러면 시제가 바뀌어버리면 그 문장 전환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의미가 똑같은 걸 다르게 표현해보는 것일 텐데 문장 전환은 그게 아니고 시제가 바뀌면 아예 다른 문장이 돼버리는 거니까 잘못된 문장 전환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해됐지? 문장을 전환할 때 뭔 바꾸면 안 된다? 시제는 바꾸면 안 된다. 왜? 내용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나름 산수하는 겁니다. 잘 봐봐. 이 문장은 원래 과거 진행 시제였대요. 이 시제를 유지해야 돼. 그런데 수동태라면 여기에 BPP의 수동태도 표현해줘야지. 됐어? 자, 그런데 이것을 자 was doing, was done 이렇게 하면은 말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얘네가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얘를 말이야 짠 합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 때 완전히 포개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BPP로 포개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만나는 부분이 생길 때까지 합치는 겁니다. 이해돼? 여기 이렇게 있던 놈이 요렇게 합쳐지는 부분이 생길 때까지 쭉 합쳐지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산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was ing 자리에 be 동사를 쓰란 얘기인 거야. being done. 돼요? 그럼 was being done 하게 되면 자 되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The project was. 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에 BPP가 더해질 뿐인 거야. 그래서 was being done. 그러면 아까 포즈하고 문제를 풀 때하고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훨씬 더 선명해질 겁니다. 이 문장도 the project는 썼다고 치자잉. has done 요 놈을 BP를 합쳐야지. 그러면 the project has been done 하게 되면 수동태 문장으로 시제의 변화 없이 태만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겹치는 거야. 이해됐지? 공통 분모가 생길 때까지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he has been doing the project는 훨씬 복잡하죠. 실은 이런 걸 접하잖아. 갑자기 생각이 멈추기도 하고 쓰면 틀릴 걸 아니까 선택에 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잡아봐. 여기도 the project 한 다음에 has been doing은 바뀌면 안 되지. 여기에 BPP가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the project has been done by him 하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 시제하고 얘가 합쳐진 거죠. 실은 여기의 모양도 그래요. 뭐냐 하면 현재 완료하고 현재 완료 시제하고 BING가 합쳐진 거잖아. 그치? 근데 합치는 과정이 똑같았죠. 이렇게 서로 만나는 부분이
생길 때까지 합쳐서 has been doing 과 같은 표현을 만든 겁니다. 단순해진 거 보여?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건 안 쓰겠지만 will have been doing the project. 그랬으면 얘는요. The project will have been being done. will have been being done도 만들 수 있겠지. 실제로는 잘 안 써요. 아니, 안 씁니다만, 자, 그 논리, 그 공식이 얼마나 실은 단순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수동태 문장을 만들면서 시제 때문에 점수가 까이는 일은 이제 우리한테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단순화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동태를 끝냈고요. 아까 중간에 당부했던 것처럼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요. 필요한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건 완벽하게 자기 거다. 완벽하게. 절대 잊을 수 없다. 왜? 튼튼하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최대한 해명되면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